안녕하십니까. 대치동 박사임사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그 명의대여자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라는 내용인데, 이게 이제 국세청 보도 자료고요. 그 보도 자료 중에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고요. 요즘에 그 불만사항이 들어왔는데 왜 자꾸 보도 자료만 읽느냐, 상속 증여 양도 관련된 팁이나 그 알아야 될 내용들을 잘 알려주더니 대치동 박사임사는 왜 보도자료만 계속 읽느냐, 이런 불만이 있어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. 하지만 오늘까지는 보도자료, 사실은 보도자료로 준비하는 게 좀 편하기도 하고요. 이게 보도자료로 나온다는 게 사회적으로 이슈인 부분도 있고 국세청에서 중점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핑계 아닌 핑계로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했다,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, 계속적으로 보도자료만 하니까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준비는 할 텐데, 상속 증여 관련된, 아니면 또 양도 관련, 재산세 관련된 부분들의 사례나 절세 팁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오늘 준비한 거는 명의대여자인데, 이 사례는 좀 재밌는 게 굉장히 주변에 이 사례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계속 저희가 체납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는데, 체납자들 중에 사연을 들으면 굉장히 힘드신 분들 많은데,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본인이 체납을 한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줬는데 체납을 해버리고 잠적을 했다, 뭐 도망갔다, 그리고 이제 이혼했는데 전 남편이 그랬다, 또 친구였는데 뭐 후배였는데,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준비했고요.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에 쌓였다, 그래도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,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,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사실관계인데, 이 청구인이라는 사람이 신청인이에요. 이제 실제로 이 청구인이 이 실사업자에게 딱 보면 이거는 좀 착하게 생겼죠? 그리고 까맣지 않습니까? 속이 까만 사람이에요. 이 사람에게 이제 명의 대여를 한 겁니다. 명의 대여를. 이게 딱 그림만 보고도 아셔야 돼요. 이 사람한테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된다. 일단 까맣잖아요. 속이 까맣고 빌릴 때는 온갖 가문이설과 대가를 주겠다는 그런 표현을 했을 건데, 그대로 안 된다는 거죠. 일단 명의를 빌려줬고 대금의 3%를 수수료로 받겠다, 명의 대여 비용을 받은 거죠. 사실 이건 범죄입니다, 어떻게 보면. 일단 그건 차지하고, 이렇게 빌려주고 돈을 받았는데, 이제 뭐 이런 근로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뭐 했는데, 결국적으로 결론은 이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쓰진 않아서 모르겠어요. 근데 이 사람 명의로 수익 금액이 발생했다는 게 이제 뭔가 사업을 한 거죠. 그러고 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튀었습니다. 뭐 튀었다, 뭐 토꼈다 그러는데, 결국에는 이 사람의 명의로 이 까만 마음이 음흉한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나른 거예요. 이게 이제 뭐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, 만약에 의도했다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이런 걸 안 했겠죠. 근데 이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뭐 부부 사이인 경우도 있고, 뭐 친구, 뭐 아는 동생, 이렇게 해서 이 일들을 많이 하는데,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,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되면, 이제 이 사례에서는 베스트 사례라서 이거를 넘기긴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이 떠안고 가야 됩니다. 왜냐면 명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사람이 사업자지 뭐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종합소득세 뭐 몇천만 원이 고지가 된 것 같은데, 이제 너무 억울했던 모양이에요. 실제로 본인이 이럴 줄 몰랐다는 둥 뭐 이런 사정이 있겠죠. 근데 이 사례가, 아유, 보면서 이제 생각들 하시잖아요. 아유, 저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했을까.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국선 대리인이라는 게 세무사 중에도 뭐 국선 변호사처럼 이렇게 그 힘든 납세자들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분들이 이제 이 사례 활동에 대한 내용인데, 보시면 이제 실제 사업장의 운영 형태, 그리고 용역 제공 흐름, 그리고 신청인이 명의면 대한 걸 파악을 한 겁니다. 이제 파악이 됐겠죠. 그래서 실사업자에게 적인 수소기관 수사 자료, 뭐 임급체불 진정 사건 자료, 실사업자와의 문자 내용, 쟁점 사업장의 근로자 확인서,
등을 수집 제시해서 실사업자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실사업자예요 이렇게로만 해갖고 끝내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실사업자가 아니구나 이게 입증을 하셔야 되거든요. 이걸 입증을 해서 결론은 신청인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선량한 사람은 실질 지배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 명의대여자다. 그래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는 겁니다. 이건 이제 취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된 게 정말 실사업자로 넘겨가는 거예요. 과세가.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게 정말 밝혔을 때 이제 그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은 마음이 약한 분들이잖아요. 명의를 빌려줬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약한 분인데 이게 실사업자를 밝히게 되면 그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. 이 세금이.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상담 받아보면 이렇게 해서 이걸 밝히면 저분한테 넘어갈 수 있습니다를 말씀드리면 아, 그러면 안 되는데 내 것만 없애주면 안 되나요?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. 근데 국세청이 바보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과세는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저 사람까지 그냥 넘겨주는 건 아니라 이 실질 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넘기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음 약하신 분들은 또 그걸 못해요. 그걸 못해가지고 혼자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빌려주시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까지 된다. 근데 이제 오늘의 핵심은 이제 뭐 보면 관계가 끊어지고 뭐 이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절로 넘겨도 된다. 그렇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본 것처럼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대여자라는 걸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것.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.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유는 명의대여를 하면 안 되는 게 1번이고요. 혹시나 과거에 잘못해서 명의대여를 했더라도 체납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정리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. 가끔은 소송 자료나 이런 것들을 그 담당 세무조사관들도 가져오라 그래요. 자기들도 딱 보면 이게 느낌은 오잖아요. 예. 아닌 건 알겠어요. 하지만 본인들도 이 세금에 대한 걸 남한테 넘겼을 때는 자기들도 뭔가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넘겨주는 거고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감사를 받았을 때도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증 자료 등은 납세자가 준비해야 된다.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렸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명의대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서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여기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 이거는 빌린 사람. 여기 보시면 두 번째.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락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.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. 이게 이제 빌린 사람은 2배고요. 빌려준 사람은 그래도 좀 절반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거예요.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실사업자에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어쨌든 명의대여 행위는 한 거잖아요. 그러면 아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되실 겁니다. 그리고 빌린 사람은 또 2천만 원의 벌금을 둘 다 내셔야 되는 거예요. 둘 다.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설명드리면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체납이라는 부분이 발생한 거에 대한 원인과 이런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하시면 안 되는 건 맞고 그리고 만약에 이 체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할 때도 이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셔서 생각을 해보세요. 체납된 부분이 3천만 원이 안 된다. 그러면 굳이 이것까지 할 이유가 있겠냐 이거죠. 그러니까 실익을 따져 보셔야 되는 거예요. 각자 범죄자가 되는 거죠. 어떻게 되면 벌금을 받는 거니까. 그래서 이런 것도 각오는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본인의 체납이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.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밝혀서 이분처럼 이게 밝혀지면 이제 체납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좀 내용은 준비해 봤고요.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다. 밝혀내면 세금의 체납도 실사업주에게 넘길 수 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음부터는 좀 보도자료로 쉽게 설명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외에도 상속증여나 양도 관련된 절세 팁이나 관련된 얘기들을 가지고
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